안녕하세요. 오늘 저널클럽 소개를 맡은 허동환입니다. 이번 저널클럽은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소속의 최지원님께서 Logical Quantum Processor Based on Reconfigurable Atom Arrays를 주제로 발표해 주십니다. 최지원님은 현재 물리학과 원자 양자 정보 실험실 소속으로 뉴트럴 어텀 퀀텀 컴퓨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는 Logical Quantum Processor Based on Reconfigurable Atom Arrays Nature 2024입니다. 그럼 최지원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진행해주신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양자정보과학 학술동아리 소속 최재원입니다. 이제 소개 감사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물리학과 지금 석사 과정생이고 김민혁 교수님의 원자 양자정보 연구실이라는 곳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지컬 네, 공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로지컬 퀀텀 프로세서 베이스드 온 리컨피규러블 아톰 어레이스라는 논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중성 원자 플랫폼에서 논리 큐비트와 오류 검출, 그리고 실제 논리 연산까지 어디까지 가능해졌는지를 보여주는 논문입니다. 먼저 논문이 나온 시점에서 양자 컴퓨터 플랫폼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시 이제 주요 후보로는 초전도, 이온 트랩, 광자 플랫폼이 있었습니다. 중성 원자는 이 플랫폼들에 비해 후발주자이지만 대규모 병렬성과 재배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계속해서 학자들의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중성원자 플랫폼에서 물리 큐빗을 수백 개까지 만드는 것은 가능했었는데 과연 논리 큐비트를 만드는 게 가능할까? 였었고 이 논문은 이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당시에 이제 학자분들이 의구심을 가졌던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요. 논리 큐비트 같은 경우는 물리 큐빗을 잔뜩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우류정정 사이클, 그러니까 중간에 계속 매저를 하는 과정들이 조금 필요를 하는데 그것이 당시 이제 중성 원자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좀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성 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트럭티브하거나 인베이시브한 메저먼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단순히 스테이트가 콜랩스 되는 것을 넘어 매저를 하면 저희가 잡아놓았던 그 큐빗이 사라지거나 혹은 그 큐빗 주변에 이제 다른 큐빗에 강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에러 코렉션을 위해서는 어 이제 어, 스테빌라이저를 매저를 한 것을 이제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이제 리얼타임 피드 포워드가 조금 어려웠고 또한 강한 상관 에러들이 있었습니다. 이 강한 상관 에러가 무엇인지는 이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물리 큐빗을 많이 만들었으나 이제 로지컬 큐빗을 만든 게 당시로서는 없었습니다. 이제 이 논문이 이제 주장하는 것은 꽤 간단합니다. 이제 중성 원자 가지고 로지컬 큐빗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로지컬 큐빗으로 실제 계산을 할 수가 있다입니다. 이게 실제 계산을 할 수가 있다에 조금 초점을 뒀던 게 이 직전 다른 논문들에서도 로지컬 큐빗을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계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딱 하나의 오퍼레이션만 적용을 하고 스테빌라이저 측정을 하고 거기서 끝. 그러니까 어떤 서킷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계산에 참여하는 형식의 로지컬 큐빗은 아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로지컬 큐빗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논문에서 이제 새로 만들어준 아키텍처인데요. 존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존, 인탱글링 존, 리드아웃 존 이제 세 가지로 나누었고 중성 원자 같은 경우에는 옵티컬 트위저라고 레이저로 이제 원자들을 옮길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두 로지컬 큐빗을 인탱글 시킬 때는 이 인탱글링 존으로 큐빗들을 내려서 인탱글을 시키고 리드아웃을 할 때는 또 리드아웃 존까지 내려와 가지고 리드아웃을 했습니다. 이렇게 존을 세 개로 나눔으로써 리드아웃 존에서 발생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베이시브한 메저먼트 측정을 했을 때 다른 주변 큐비트한테 영향을 주는 것도 최소화할 수 있었고 또한 스테빌라이저 메저먼트를 할 때 이제 결국 디스트럭티브하게 사라지는 경우에는 위에 이제 스토리지 존에 안실라 큐빗을 보관해온 안실라 큐빗을 내려와 가지고 이제 다시 매저를 하는 식으로 이제 작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주의 있게 봐주셨으면 하는 점이 이 인텐글리먼트 존의 이 레이저가 지금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큐빗
큐빗들마다 인디비주얼하게 오퍼레이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글로벌한 오퍼레이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요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요 단위들이 이제 이 저자가 얘기하는 로지컬 큐빗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25개의 피지컬 큐빗이 하나의 로지컬 큐빗이 된다. 이고 이제 뒷부분에서는 뭐 다른 어, 로지컬 큐빗들을 쓰긴 하는데 이제 이 화면에서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아시겠지만 퀀텀 에러 코렉션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리 큐비트 같은 경우는 스테빌라이저 측정을 반복하면서 이제 보호되고 또 스테빌라이저의 이 측정 결과가 여기가 이제 뿔마 1이 나오게 되는데 플러스면은 오류가 없는 거고 마이너스면 이제 오류가 있다 이렇게 어,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는 그런 오류가 이제 발견되었을 때 레이저를 쏘거나 뭐 이런 추가적인 작업을 하지 않고 파울리 프레임 업데이트라고 이제 저희가 그 보고 있는 그 파울리 프레임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제 어, 코렉션을 대체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측정하고 판단하고 게이트 적용 그리고 이제 레이저를 쏴가지고 게이트 적용하는 게 시간이 굉장히 길기도 하고 또 이제 물리적 보정 게이트 자체가 추가 오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릴레이티드 에러가 저희 중성원자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이게 다른 플랫폼에서도 코릴레이티드 에러라는 게 있긴 했지만 왜 중성원자에서 이게 조금 이 에러가 좀 부각됐느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레이저 하나 가지고 글로벌하게 소개됩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쏘다 보니까 이 에러들이 이제 강하게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고 또 특히 이 들어오는 레이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그 오류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다 퍼지게 되는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큐빗들 간에 또한 이제 코드 블록이라고 하면 그 로지컬 큐빗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로지컬 큐빗에 전체적으로 다 퍼지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왜 좀 문제가 되냐면 또한 퀀텀 에러 코렉션 같은 경우에는 전제 조건이 각 에러가 인디펜던트하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코릴레이션이 생기기 때문에 그 QEC에 대한 그 성능이 조금 저하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러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 일단 하나가 트랜스버설 인터글링 게이트라는 것입니다. 이 트랜스버설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논리 큐빗 안에 있는 각 원자들이 다른 원자랑 다른 이제 논리 큐빗에 있는 이제 피지컬 큐빗 하나랑만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얘를 A, 얘를 B라고 두었을 때 A를 이동시켜서 겹쳐놓고 레이저를 쏘게 되면 이 겹친 부분에만 오퍼레이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를 1번 큐빗, 2번 큐빗, 3번 큐빗, 4번 큐빗, 1번 큐빗, 2번 큐빗, 3번 큐빗, 4번 큐빗 보면 A의 1번은 B의 1번, A의 2번은 B의 2번, A의 3번은 B의 3번. 결국 얘네들끼리만 오퍼레이션이 되게 돼서 에러가 퍼져나가는 것을 그러니까 결국 코릴레이티드 에러를 조금 줄이는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이런 트랜스퍼설 게이트를 쓴다 하더라도 뭐 에러를 완전히 멈출 수 있는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에러가 이제 퍼져 나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조화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큐빗들을 진공 속에서 이제 배열하기 때문에 이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굉장히 디펜던스가 강하게 걸려 있는데요. 요걸 가지고 이제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저 코릴레이티드 된 에러를 조금 저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저자가 이제 그거를 어, 제안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이제 저 최적화 문제로 바꿔가지고 푸는 거고요. 어,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실제 에러가 발생된 확률, 이제 실제 발생된 경우, 그다음에 이게 신드롬이 이제 I번째에서 발생된 것, 그다음에 요건 이제 사실 요게 이렇게 가로치고 모듈러 2를 하는 거랑 같은 효과인데 여기에 그 선형계획법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쓰기 위해서 도입된 변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 서메이션 한 값이 0 아니면 1이 되게끔 하고 네, 여기는 이제 수식을 세워가지고 저걸 이제 최대화하는 문제로 이제 변경되어 했고요. 결국 수식의 핵심은 어떤 오류 조합이 관측된 신드롬을 가장 그럴듯하게 설명하느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이 그래프가 되겠고요. 코릴레이티드 디코딩을 사용하면 코드 디스턴스가 커질수록 논리 오류도 실제로 감소합니다. 이게 중성 원자에서 스레숄드 라이크 비헤비어를 처음으로 보여준 결과가 되고요. 또한 수치를 보시면은 아, 에러 수치도 확연히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얘는 0.2부터 0.4인데 여기는 0.07부터 0.11까지의 스케일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에러율도 훨씬 이제 낮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이야기를 바꾸게 될 건데요. 왜 그러냐면 이 지금까지는 로지컬 큐빗을 어떻게 만들었다인데 사실 이 논문의 제일 중요한 점은 이 논리 큐빗을 가지고 실제 계산을 했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막 중간에 측정을 하고 그 보정을 하고 그게 어렵다고 하는데 이제 그걸 이제 해결하고 하는 거에 이제 조금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 이제 저자는 이제 여기서 3컬러 코드라는 것을 그 로지컬 큐베이 인코드로 사용을 하고 여기 얘를 이용해서 GHZ 스테이트를 만드는데요. GHZ 상태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이제 벨 스테이트를 멀티 큐빗으로 확장한 대표적인 얽힘 상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왼쪽 큐빗은 이제 3컬러 코드가 어떻게 인코딩 되는지 알려주는 거고, 요 밑에 피지컬 요 서킷 같은 경우에는 이 로지컬 큐브에서 0을 이제 인코딩하는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 이제 GHZ 서킷을 만드는 서킷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다 0으로 초기화돼 있고 아래 5개의 이제 컨트롤 낫을 시나스 게이트를 걸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이상한 점을 눈치채실 수 있을 텐데요. 시나스 게이트 같은 경우 여기가 컨트롤인데 바로 0으로 초기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여기가 아무런 효과가 없어야 될 텐데 실제로 돌려보면은 얘가 작동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다 오류들이죠. 그래서 그런 오류들을 로지컬 안실라 큐빗에다가 넣어놓고 스토리지에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측정해가지고 초기화에 걸리는 이제 초기화와 그다음에 측정에 걸리는 에러를 이제 확인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중간에 있는 이 하다마드 게이트와 이제 여기 시납 게이트들 요 부분이 GHZ 상태를 만드는 회로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있는 이 C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게 실제로는 이제 클리포드 게이트들이고요. 이 GHZ 상태를 토모그래피하기 위해서 저 부분에 뭐 이제 X, Y, Z 게이트 같은 것들을 걸어가지고 토모그래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팸 인피델리티를 보면 인피델리티여서 이게 이제 낮을수록 좋은 건데요. 넌 폴트 톨러런트하게 만든 거가 이제 제일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이고, 왜냐면 이제 넌 폴트 톨러런트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피지컬인데 개수가 더 많아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로지컬 폴트 톨러런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시 예상대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GHZ 스테이트 피델리티 같은 경우도 논 폴트 톨러런트보다 폴트 톨러런트가 당연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는데 여기에 이제 EDFT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에러 디텍티드 폴트 톨러런트라는 뜻이고 아까 처음에 이제 에러를 로지컬 안실라 큐빗에 보관하고 그걸 나중에 매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에러가 발견되는 경우 그때의 데이터를 버려버리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이제 포스트 셀렉션이라고 하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포스트 셀렉션을 한 경우에 피델리티가 거의 1 사실 이게 90 9몇 퍼센트일 텐데 이제 거의 1처럼 보이는 값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셀렉션 할 때 어느 수준까지 액셉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피델리티가 다르게 되고요. 또 이제 여기 맥스 플래그 에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결국 에러가 총 몇 개 발생됐느냐. 근데 에러가 적게 발생될수록 그 다음에 이제 accepted 레이시오를 이제 좀 작게 할수록 피델리티는 이제 좀 좋아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GHZ 상태의 밀도 행렬 토모그래피 결과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어, 여기랑 여기가 이제 오프 다이아고널 성분인데 이 성분들이 잘 살아있고 이제 다른 성분들은 좀 작은 걸 봐가지고 코헤런스가 잘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의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미드 서킷 리드 아웃이랑 피드 포워드입니다. 이게 포스트 셀렉션만 사용했을 때보다 이제 피드 포워드를 적용했을 때 벨 피델리티가 소폭이지만 이제 개선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2% 차이여서 별로 큰 거 아니지 않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사실 맞습니다. 큰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수치가 증가했다 보다는 미드 서킷 리드아웃으로 가능했다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보시다시피 포스트 셀렉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맞으면 다 데이터를 버리는데 이 버릴 때 포스트 셀렉션을 셀렉하는 그 비율이 뭐 예를 들어 뭐 10%다, 1%다 이러면은 10,000번을 했을 때 그 중에서 1,000번 혹은 100번의 데이터만 가져간다라는 거여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실험을 더 이제 정확히 런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전혀 데이터를 버리지 않고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포스트 셀렉션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데이터를 더 많이 버려야 되는데요. 같은 이제 퀄리티를 얻기 위해서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꽤 이제 스케일러블한 폴트 톨러런트한 이제 연산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여기서 살짝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트랜스버설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게이트만으로는 유니버설 게이트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D 서피스 코드 같은 경우에는 넌 클리포드 게이트, 예를 들면 S 게이트나 T 게이트 같은 거를 트랜스버설로 만들 수가 없고요. 3D 코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이트들을 트랜스버설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하다마드를 트랜스버설하게 구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니버설하게 트랜스버설 게이트 셋을 만드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인데 그래서 이제 이 저자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전략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쓸 수 있는 트랜스버설 게이트 셋에 맞춰서 이제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전략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고전적으로는 어려운 이제 양자 회로를 폴트 톨러런트하게 샘플링하는 문제로 이제 변환을 해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결국 이제 3D 코드라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8개의 피지컬 큐빗 안에 3개의 로지컬 큐빗이 이제 인코딩 되는 방식입니다.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CZ 같은 게 이제 트랜스버설하게 구현이 되고 또 사실 시납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이제 큐빗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도 그냥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게이트로 무엇을 만들었냐라고 하면 IQP 회로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냥 조금 얕은 서킷인데 커뮤팅 되고 또 Z 다이아고날 하다는 겁니다. 이 Z 다이아고날이 사실 조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3D 코드에서 하다마드 게이트를 못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하다마드 게이트를 처음에 적용을 해서 모든 상태를 중첩시키고 샘플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는 대신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Z 다이아고날이라는 성질이 있으면은 이제 처음에 저 인풋을 들어갈 때랑 아웃풋을 할 때 베이시스를 그냥 Z 베이시스, X 베이시스를 바꾸는 것만으로 이제 하다마드를 적용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게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이 돼가지고 어 이제 하다마드 게이트 없이 하지만 하다마드 게이트가 있는 것처럼 샘플링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샘플링을 하게 되었고요. 총 12개의 로지컬 큐빗을 사용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회로들을 다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매저를 하면, 이게 이제 그냥 아무것도 적용 안 된 쪽이고, 이쪽이 이제 포스트 셀렉션을 적용한 쪽인데, 점점 갈수록, 네,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에러 디텍션을 좀 세게 건 거고, 점점 갈수록 이론값이랑 이제 굉장히 유사하게 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사실 그냥 분포도가 비슷하게 보인다고 이 분포도를 이제 결국에 어느 정도 유사한지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저자는 그 수치를 XEB라는 것으로 그 수치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 XEB 수식이 조금 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잘 이번에 수식을 가져오진 않았는데 이게 1에 가까울수록 이제 두 분포도가 이제 똑같다라는 거고 0에 가까울수록 이게 두 분포는 완전히 다르다인데 에러 디텍션을 하면 이게 0.156에서 0.616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이제 큐빗을 늘렸을 때도 점점 늘렸을 때도 이 XEB 값이 이제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48개 정도 되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그 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티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accepted fraction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post selection의 이제 accepted fraction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큐빗들이 있을 때 큐빗들이 임의의 두 큐빗 간의 컨트롤이라는 그뭐 CG 게이트나 이런 걸 걸 수가 원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플랫폼에서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보인 거는 이 큐빗들 간의 커넥티비티를 늘렸을 때도 성능이 유지되는가 였고요. 어, 그래서 이 커넥티비티를 어떻게 정의했냐고 하면 결국 이제 디멘전 높여가지고 4차원, 5차원에서의 연결 상태를 모방을 해서 이제 실험을 돌렸고 그 실험 결과는 이제 에러 디텍션을 한 경우 피지컬 어퍼 바운드보다 더 이제 높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줘가지고 얘가 스케일을 좀 늘려도 어느 정도 쓸만하구나를 이제 보여준 이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요약을 해드리면 중성 원자에서는 논리 큐비트가 가능함을 보였고요. 그래서 코릴레이티드 디코딩으로 성능 스케일링을 회복했고 이제 보편성 그 유니버설이 없어도 이제 좀 어려운 계산을 진행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거나 채팅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다면은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7시 26분에 저녁 클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